명분과 국익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세우고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단호하게 대응할 사안, 실용적으로 협력할 문제를 분리하는 균형 있는, 균형 잡힌 외교력이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한미 관계가 최상의 관계다 그랬는데 지금 최상의 관계는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 아닙니까? 그 한미 관계가 최상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 평가를 양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하고 미일 관계를 둘을 놓고 이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꼭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 물론 반드시 제로섬 게임으로 볼 거는 없지만 지금 4월 29일 날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상하원 합동총회 연설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이 외교 관계 당국자들이 요즘에 일본 편드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어쨌든 지금 한미 관계보다 미일 관계가 훨씬 더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국제사회의 평가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이미 2013년에 했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6차례 미국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범 국가인 일본의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다는 것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번 더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올해가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 의회가 동맹국인 일본의 총리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다 우리한테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전범 국가에 지나지 않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더군다나 우리에 대해서 어떤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미국의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연설하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 외교 당국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외교 당국의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저희로서는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우방국의 정상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반대하는 외교를 펴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 어렵지 않다.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 아베 총리의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 발언은 긍정적 메시지다. 카터 국방부 장관 이런 등등의 발언이 있잖아요. 네. 이런 미국 관료들의 이 퇴행적 발언이 최상의 관계에 있다는 한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권위 있는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으로서 역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자행된 참혹한 인권 유린이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밝힌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한마디도 못해요? 미국이 말이에요. 1905년 필리핀의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의 대한민국 지배를 인정한 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 체결했잖아요.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을 때 미국 정부는 전범국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인 한반도를 분단시켰어요.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하지 않아서 한일 갈등에 일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우리는 미국한테 이렇게 할 말 못해요? 이런 미국에게. 미국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스스로가요. 평화헌법 국가 일본을 설계했잖아요. 전후에. 네. 그런데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라고 오히려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에게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고 군사적으로도
협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문제, 정착점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일본의 안보 역할 증대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명확한 입장을 또 공개적으로도 발표했고, 그다음 미국,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결과들이 반영이 돼서 이 미일 방위 그 지침에 있어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또 제3국의 주권, 즉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공동 보도문이 지난주 한미일 국방당국 회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한국을 아시아의 대소련 봉쇄의 전처 기지로 삼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에도 한국을 대중 봉쇄의 전처 기지로 삼으려는 도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외교부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미국이 그 45년 광복 이후에 그 남쪽에 한반도 남쪽으로 진주했다가 아시는 것처럼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한미군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한미 간의 동맹조약이 맺어지게 된 것이 출발이 북한의 남침이었다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가 상충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의 외교관이고 우리나라 입장과 국익에서 모든 일을 보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또 이익도 우리 입장과 이익에 견주어 봐서 부합이 되면 저희랑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답 믿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명분과 국익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세우고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단호하게 대응할 사안, 실용적으로 협력할 문제를 분리하는 균형 잡힌 외교력이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한미 관계가 최상의 관계다 그랬는데 지금 최상의 관계는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 아닙니까? 그 한미 관계가 최상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 평가를 양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하고 미일 관계를 둘을 놓고 이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꼭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 물론 반드시 제로섬 게임으로 볼 거는 없지만 지금 4월 29일 날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상하원 합동총회 연설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이 외교 관계 당국자들이 요즘에 일본 편드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최상의 관계에 있다는 한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미국 정부에서는 권위 있는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으로서 역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자행된 참혹한 인권 유린이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밝히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이런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한마디도 못해요? 미국이 말이에요. 1905년 필리핀의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일본의 대한민국 지배를 인정한 이 가스라 테프트 미래압 체결했잖아요.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을 때 미국 정부는 전범국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인 한반도를 분단시켰어요.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하지 않아서 한일 갈등에 일조했다는 이 얘기도 있어요. 왜 우리는 미국한테 이렇게 할 말 못해요? 이런 미국에게. 미국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우리나라의 그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스스로가요. 평화헌법 국가 일본을 설계했잖아요. 전후에. 네. 그런데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라고 오히려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에게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고 군사적으로도 협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문제 종착점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미국의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연설하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 외교 당국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외교 당국의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일본은 지금 저희로서는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우방국의 정상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반대하는 외교를 펴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 어렵지 않다.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 아베 총리의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 발언은 긍정적 메시지다. 카터 국방부 장관 이런 등등의 발언이 있잖아요. 네. 이런 미국 관료들의 이 퇴행적 것은 조금 이제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어쨌든 지금 한미 관계보다 미일 관계가 훨씬 더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국제사회의 평가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이미 73년에 했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6차례 미국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범 국가인 일본의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다는 것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번 더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올해가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 의회가 동맹국인 일본의 총리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다 우리한테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전범 국가에 지나지 않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더군다나 우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잘